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분의 시각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정말 분위기 별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장까지 그 여파 타격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좀 시각을 전해주실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다시 무역 분쟁 시장을 흔드는 상황이 됐죠. 중국에서는 75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간 정도 지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보복을 시사합니다. 기존의 2,500억 불에 대해서 25%에서 30%로 늘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세 보복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해결 기미가 굉장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국채 매도 쪽에 이제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관세가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중국도 만질 수 있는 최후의 카드 국채를 다시 손을 건드릴 수 있죠. 지난번에 천유안이라고 해서 전 인민은행 부총재도 그 발언을 잠깐 했었죠. 총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관세가 미국 시장을 흔들지만 사실은 이제 국채 쪽으로 방향성을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굉장히 큰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하락이 일시적으로 끝날 확률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간 후행 스팬 결국 간다. 지난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국면이었는데 결국은 다 들어갔다 나갔다라고 했죠. 근데 이 이전에는 힘이 좋아서 버텨냈지만 지금부터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예요, 구름대. 구름대를 보시면 이게 의문이죠. 이 과거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빨간색 다 양운이고요. 중간에 의문 하나 딱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양운이에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 의문에서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축에서 고점이나 저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저스트하게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여기서 밀렸던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림 상황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매우 제한돼 있어요. 특히 이 무역 분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하락이었고요. 요때는 국채 하락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채와 무역 분쟁이 같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한 것만큼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동을 만든 그 재료 순으로 봤을 때 국채, 무역 분쟁, 그다음에 무역 분쟁, 국채 이렇게 온다면 이 두 개의 하락은 의미가 퇴색되더라도 세 번째 만약에 하락이 진짜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이 있었어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올해 금리가 1% 정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많이 언급했고 미 정부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향후 통화 정책을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갈 때도 그때 모든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컸어요. 근데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아마 잭슨홀 미팅하는 날까지도 거의 제가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지난번에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이 한번 한 거지 추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항상 보면 연준이 이 제롬 파월이 발언하기 전에 발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정부에서 아무리 압박해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연준 의원들은 아마도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거길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대로 따라갔죠. 그래서 파월 연준은 통화 정책이 맞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씁니다. 그럼 정부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의미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땐 첫 번째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질 않았잖아요. 큰 변화를 안 줬단 말이에요. 추세를 치고 가는가 이러면서 아마 분위기 띄웠을 텐데 추세를 치고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도 괜히 카드를 소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카드가 손이 되면요. 추세적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한 번 금리 인하를 하면 추세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주가는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초고점에 악재가 막 터지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를 보시면 8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쉽지 않을 거다. 9월도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파월의 의견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결국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의 강한 압력은 이제 아마 시장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만 같은 그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향후 카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연준이 하는 거다라고 해석한다면 결국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에 이 무역 분쟁과 또 아시는 그로 인한 국채에 대한 동향,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이 1900이 또 눈앞에 다가왔죠. 지난번에 1890일까지 갔었는데 이걸 이제 지켜낼 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제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바닥 국면이 보이지만 펀더멘탈의 변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펀더멘탈의 악화가 들어오거든요. 특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데서 고점 찍을 때는 거의 100%지만 우하향의 저점일 때는 사실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 지지력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재료가 70%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재료가 지금 없어요. 재료가 아시겠지만 지소미아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주가를 안 빼서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씨입니다. 불씨. 뭐냐면 불이 막 난 데다가 기름을 뿌린 게 아니라 불씨입니다. 아마 향후 저는 개인적 시나리오가 있지만 방송에서 언급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을 언급 안 해드렸는데 일단 불씨입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향후 한두 달을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미친다면 그 불씨가 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얘기 했어요. 옵션 포지션이 정말 이상하다. 아주 엄청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옵션 만기는요, 미국 옵션 만기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추석이 가지고 목요일에 한 주 뒤로 딜레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돌파할 자리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면 일단 확률적으로 후행 스팬으로는 무너졌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봅니다. 물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보다는 방어적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일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동일한 의견 내주시고 계시죠. 좀 방어적인 태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여전히 깝깝함이 가지질 않는데요. 조금은 좀 나아지는 돌파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열심히 머리맡에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전략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장 공감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